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2강에서는 계량치 관리도의 기본이 되는 X발 관리도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X발 관리도의 특징과 활용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X바이스 관리도의 특징과 활용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리도의 합차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2강의 첫 번째 주제는 X발 관리도의 특징과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계량형 관리도의 대표 관리도인 X발 관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발 관리도는 도량형으로 측정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관리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표본이 나오는 경우만 제외하면 무조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전제 요건이 있는데 부분군의 크기는 반드시 일정해야 됩니다. 부분군의 크기가 변하면 X발 관리도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도를 왜 X발 관리도라고 그러냐 하면은 타점하는 통계량이 X바와 R 두 가지를 동시에 타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왜 동시에 타점을 하냐 하면은 일단 R 관리도는 아시다시피 3포를 관리하는 거죠. 즉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X바 관리도는 기본적으로 평균치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관리하는 관리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같이 찍느냐 하면 프로세스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건강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세스 자체에 이상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생산 자체가 불균형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품질 관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 프로세스는 이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3포의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이 없으면 실제로 품질 문제는 거의 90% 이상 치우침 때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우침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공정이 불량이 발생할 확률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R 관리도는 아예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X바 관리도는 이상이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탐지해서 조치를 취하자 이런 차원에서 X바 관리도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R 관리도는 주의할 것이 부분군의 크기가 10 이상이 되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분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극단치 데이터가 출현할 수가 있는데 극단치 데이터가 출현하게 되면 R 값이 심하게 왜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 관리도는 보통 4 내지 6개 정도의 부분군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관리도의 예시표입니다. 실제로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개짜리인데요. 이거를 N=5인 관리도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한 번에 보통 5개씩의 표본을 측정해서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밑에 합계를 내게 돼 있고요. 시그마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에브리지, 그래서 X바를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5개에 대해서 평균과 범위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관리도를 타점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범위와 평균을 타점한다는 것인데 이 평균과 범위를 계속 타점해 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끝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합계를 내서 이것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전체 기대값을 계산을 하죠. 이것이 과거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X바 관리도 작성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니탭으로 X발 관리도를 그린 것입니다. 보시면 표본 범위가 있고요. 즉 R 관리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이 있죠. 예, X바 관리도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1, 2, 3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부분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n은 뭐냐 하면은 부분군의 크기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아까 본 대로 한 번에 표본을 4개를 했느냐 5개를 했느냐 6개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에 의해서 나온 R과 X바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이것을 연속 몇 번 확인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부분군의 수 얘기가 됩니다. 이걸 K라고 하는데요. 현재 보면은 20번까지 갔죠. 그러니까 20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찍은 것들은 X바들인데 여기 보면 X바바라고 되어 있죠. 예, 센터 라인이 X바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 찍은 것들은 R들을 찍었는데요. 즉 R1, R2, R3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센터 라인인데 R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예,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관리도의 수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관리도의 관리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R의 기대치와 표준 편차를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의 기대치는 기억나시죠? D2 시그마입니다. 이때 이것은 R바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시그마의 추정치는 D2분의 R바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D3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가 D2분의 R바니까 이것은 D2분의 D3 R바다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죠. 이것을 근거로 지금부터 R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예를 들면 x1, x2, xn 이것을 부분군의 크기 n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n에 대해서 각각 x바와 r을 구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r1, r2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쭉 다 끝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r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중심선 센터 라인은 R바가 중심이 되는데 이 R바는 시그마 R들을 더해서, 즉 얘들을 다 더해서 이 자체가 K이니까 K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Ri를 K로 나누면 R바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중심선의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상한과 관리 하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상한은 이렇게 되겠죠. 2R 플러스 3DR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ER은 D2 시그마이고요. DR은 D3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묶으면 이렇게 되죠. D2 플러스 3D3 시그마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그마가 D2분의 R바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D2 곱하기 D2분의 R바, 즉 약분이 되겠네요. 플러스 3 D3 D2분의 R바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묶으면 1 플러스 3 D2분의 D3 R바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관리 하한을 계산하면 D2 마이너스 3 D3 시그마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D2분의 D3 R바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4개의 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선 LCL 쪽은 숫자를 홀수로 하고요. UCL은 짝수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D1 시그마, 얘는 D2 시그마, 그리고 알바는 시그마보다 더 낮은 통계량이니까 D3 알바, 그리고 얘는 UCL이니까 D4 알바 이렇게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D1, D2, D3, D4는 관리도의 수치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에 대한 계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치와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바의 기대치는 당연히 뮤가 되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 X바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관리 한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발 관리도 역시 관리도 표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X바들을 모두 더하면 시그마 X바가 됩니다. 그러므로 X바 관리도의 중심선은 X바들을 모두 더한 것을 K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X바들의 평균이 되니까 이것을 X바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CL입니다. UCL은 2X바 플러스 3DX바가 됩니다. 그러면 X바의 기대값은 U0가 되고 3DX바는 3시그마 X바가 되는데 U0를 대신하는 것이 X바바죠. 그래서 X바바가 되고요. 플러스 3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그마에 대한 계수는 아까 그냥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 시그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이 시그마 자체가 R 관리도와의 관계는 D2분의 R바가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외워야 된다고 했죠. 계속 유도할 때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X바바 플러스 3 루트 n분의 1 곱하기 D2분의 R바가 됩니다. 자, 개수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이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몽차 묶어가지고 X바바 플러스 A2R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하하는 당연히 이것에 대칭값이 나오니까 X바바 마이너스 A 시그마 또는 X바바 마이너스 A2R바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리도의 관리 한계가 수표 위에서 쉽게 계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X발 관리도에 대해서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분분의 크기가 5이고 부분분의 수가 25인 데이터로 X바바가 20.9이 R바가 4.8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그마 X바를 25로 나눈 값이 20.5라는 얘기고 시그마 R을 25로 나눈 값이 4.8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센터라인은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X바의 센터라인이니까 또 센터라인은 구할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관리 한계는 UCL과 LCL인데 X바의 기대값과 플러스 마이너스 3DX바가 되죠. 그러면 X바의 기대값은 X바바가 되고요. 3DX바는 3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시그마는 모르고 R바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자체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A2R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2는 얼마가 될까요? 이것은 바로 수치표를 찾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관리도형 계수표인데 부분물의 크기가 보통 3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자른 거거든요. 물론 우리 학습서 뒤편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당연히 이거는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A가 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 D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부분군의 크기를 중심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n이 5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행의 값들을 고르면 되죠.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2니까 지금 0.577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값은 20.592 플러스 마이너스 0.577 곱하기 4.8이 됩니다. 그러면 23.3616이 되고요. 17.8224가 됩니다. 이와 같이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수치표를 이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 관리도의 센터라인도 R바가 4.8이니까 이건 구할 필요가 없죠. R 관리도의 관리 한계는 UCL, LCL 이렇게 되고요. ER 플러스 마이너스 3DR이 되는데 이것은 D2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D3 시그마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시그마는 모르고 알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의 추정치는 D2분의 알바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이건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알바를 중심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1 플러스 마이너스 3 D2분의 D3 알바가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신경 쓸 거 없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D1 시그마, D2 시그마가 되고요. 여기서는 D3 알바, D4 알바가 된다고 했죠. 시그마가 형이니까 1, 2가 들어가고 알바는 새끼니까 3, 4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1, 2, 3, 4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수표가 쭉 나오고 난 뒤에 B와 D가 나오죠. 지금 현재 여기는 R과 D는 표가 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D1, D3, D4 값이 나와 있습니다. N이 5기 때문에 가보게 되면 1하고 3는 값이 없어요. 여기는 보면 4.918이고 D2는 D4는 2.114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거는 시그마를 모르니까 풀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D4만 2.114라는 얘기인데 이거 D3는 없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1에서 3D2분의 D3를 빼면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즉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은 LCL을 벗어나는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LCL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작아지는 경우는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아지는 쪽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관리도는 표준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확인하는 도구지 개선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확인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오류가 되기 전에는 작아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3포. 얘는 개선을 해야만 작아지는 거지 평소에 관리를 통해서 좋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리는 유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적합품률과 결점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빠질 수는 있어도 관리를 통해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관리는 표준대로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대로 되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니까 얘들은 LC를 벗어나는 순간 무조건 다 일종 오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LCL을 벗어나는 경우를 따지는 경우는 평균치 외에는 따질 게 없어요. 나머지는 하한 쪽은 검토할 필요조차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벗어나면 오류니까요. 그 오류를 뭐하러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빠지는 것만 모니터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R 관리도나 P 관리도나 U 관리도는 LCL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장황한 얘기가 나오질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R 관리도는 부분분의 크기가 6 이하에서는 LCL이 계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 있으니까 최소한 N이 6 이하에서는 R 관리도는 하한선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R 관리도의 UCL은 D4 알바가 되고 2.114 곱하기 4.8이 되니까 10.147가 됩니다. 그리고 LCL은 이것처럼 없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짝대기를 이렇게 쭉 그릴 수도 있어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던 짝대기 그렸던 본인이 선호하시는 대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알바를 사용해서 표준 편차를 추정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R은 알바이고요. 알바는 D2 시그마죠. 그러니까 시그마의 추정치는 D2분의 알바가 됩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값 역시 관리도의 수치표에서 구합니다. 즉 관리도의 맨 끝단을 보게 되면 C4, D2, D3라는 계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보면 D2 값이 있죠. 현재 N이 5일 때 D2 값은 2.316으로 나오네요. 그러므로 4.8을 2.316으로 나누면 2.0636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X/S 관리도의 특징과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두 번째는 X바 관리도와 함께 계량치의 대표 관리도인 X바 S 관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바 S 관리도는 X바 R 관리도와 적용 대상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R 관리도가 군내 변동을 관리한다 했는데 S 관리도도 군내 변동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변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X바 관리도는 평균치의 치우침을 관리하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X바 S 관리도는 N이 10보다 커도 평균치이기 때문에 R 관리도에 비해서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이 10보다 크면 R 관리도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X바 S 관리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물론 N이 10보다 훨씬 적어도 S 관리도를 써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 편차는 범위에 비해서 현장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통계량이기 때문에 부분군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X바 R 관리도를 사용하시고 부분군의 크기가 클 때만 X바 S 관리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관리도는 X바 S 관리도인데요. 미니 탭으로 어떤 데이터를 관리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밑에는 표준 편차에 관한 관리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중심선이 S 바로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는 표본 평균에 의한 관리도가 나와 있고요. 똑같이 X 바바가 평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한계를 계산하기 전에 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S 통계량의 기대치와 표준 편차를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의 기대값은 기억나시죠? C4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S바가 되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C5 시그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시그마는 C4분의 S바가 되니까 여기서 C5 곱하기 C4분의 S바를 하면 C4분의 C5 S바다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관리 한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관리도의 중심선입니다. S관리도의 중심선은 각각의 부분군마다 측정한 S1, S2들을 모두 더하면 시그마 SK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선은 각각의 표준 편차들을 모두 더해서 K로 나누면 S바가 되죠. 그리고 S관리도의 관리 상한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ES 플러스 3DS. 자, 그러면 ES가 C4 시그마라고 했고 DS가 C5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묶으면 C4 플러스 3C5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시그마가 C4분의 S바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C4 곱하기 C4분의 S바 플러스 3C5 C4분의 S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약분되니까 똑같은 식으로 1 플러스 3 C4분의 C5 S바가 됩니다. 그러면 관리 하한은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니까 당연히 C4 마이너스 3C5 시그마와 1 마이너스 30포분의 C5 S바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R과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평균을 A라고 했죠. 그럼 표준 편차는 B라고 표현하는 것이 순서가 맞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는 B1, 요것이 B2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LCL은 B3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B4가 돼야 되는데 아까 원래 D1, D2, D3, D4 했죠. 그러니까 시그마에 붙는 것이 얘도 마찬가지로 B1, B2 이렇게 들어가니까 B1 시그마, B2 시그마와 D1 시그마, D2 시그마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원래 그 슈와르트가 만들 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ISO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거 헷갈리니까 좀 차이를 두자 그래가지고 B1, B2를 B5, B6로 바꾸게 됩니다. 즉 얘는 B5, 얘는 B6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3, 4, 5, 6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시그마에 붙는 개수는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표준 편차와 범위에 붙는 개수를 씁니다. 근데 이 번호가 바뀌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3, 4는 그대로 두고 5, 6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D3, D4는 R이 붙죠. 그 다음에 B3, B4는 S바가 붙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B는 S랑 붙고 D는 R이랑 붙는다. 그럼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B1 시그마, D1 시그마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B3S바, B4S바, B5 시그마, B6 시그마 이렇게 계수가 정해지게 되죠. 자, 그러면 X바 S 관리도의 X바 관리도의 중심선과 관리 한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치하고 표준편차는 X바 관리도니까 똑같죠 뭐. 그리고 중심선과 관리 한계만 달라지게 되는데 중심선은 그래도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더해가지고 K로 나누는 거니까 시그마 X바 I를 K로 나누면 X바바가 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X바 R 관리도나 X바 S 관리도나 X바 관리도는 중심선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UCL, LCL은 같은데 약간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값이 조금 달라집니다. UCL은 기본적으로 2X바 플러스 3DX바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풀면 이렇게 되죠. X바의 평균 플러스 3 시그마 X바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S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X바바 플러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S를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를 14분의 S바를 집어넣으면 이 값을 무엇인가로 치환해야 되죠. 이것이 이미 A 시그마 그 다음에 A2 알바로 치환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3번 타자가 되겠죠. 그래서 X바바 플러스 A3 S바가 됩니다. 그러면 LCL은 당연히 X바바 마이너스 A3 S바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초다지 2번을 통해서 X바 S 관리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통계량을 다 줘놨네요. S바가 1.84이고 UCL이 10이고 LCL이 6이다. 이때 부분분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랬네요. 자, 그러면은 S바는 있는데 X바바는 없네요. X바바는 어떻게 구할까요? X바바는 일단 UCL이라는 놈이 어떻게 되느냐? X바바 플러스 A3 S바죠. 그러면 LCL은 뭐가 되죠? X바바 마이너스 A3 S바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놈이 없어지죠. 그러면 2X바는 UCL 플러스 LCL이 되죠. 그러니까 12 더하기 6을 2로 나누면 X바바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X바바는 9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A3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UCL이 12인데 이것은 X바바 플러스 A3 S바니까 현재 X바바는 9이고 X바가 1.84입니다. 그러므로 A3는 12-9 나누기 1.842가 됩니다. 그러면 1.6287이 되네요. 자, 그러면 수치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수치표인데요. A3 수치표가 있죠. 1.6287은 여기에 해당되네요. 1.628. 1.628일 때 부분분의 크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분분의 크기 n은 4가 되겠네요. X바 관리도의 세 번째 주제는 관리도의 통계량을 알 수 있는 합차의 법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풀어본 기초다지기 2번 문제를 우리는 합차의 법칙에 관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 합차의 법칙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UCL과 LCL이 주어지면 웬만한 통계량은 싹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제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단 X바 관리도에 대해서 UCL을 한번 쭉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X바바 플러스 A 시그마 또는 X바바 플러스 A2 알바 또는 X바바 플러스 A3 S바 또는 X바바 플러스 3 시그마 X바 또는 X바바 플러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반면에 LCL은 이렇게 씁니다. X바바 마이너스 A 시그마 X바바 마이너스 A2 알바 X바바 마이너스 A3 S바 X바바 마이너스 3 시그마 X바 X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3 X바바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현재 이와 같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식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 UCL과 XCL을 더하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2X바바만 남죠. 뭐가 되든 간에 값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바바는 바로 구할 수가 있죠. 2분의 UCL 플러스 LCL이다. 이러면 바로 X바바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빼보죠.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2A 시그마 또는 2A2 알바 그리고 2A3 S바 그리고 6 시그마 X바 그리고 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시그마 X바도 구할 수 있고요. S바도 구할 수 있고요. R바도 구할 수 있고요. 시그마도 구할 수 있고요. 루트 n도 구할 수 있겠죠? 네,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것을 넘겨서 나누게 되면 기본적으로 A에 관한 계수표들이 관리도 계수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모든 통계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X발 관리도에서 UCL이 87.5이고 LCL이 47.5라고 했습니다. 부분분의 크기가 5일 경우에 X바와 R바를 구하시오. 결국은 UCL은 X바바 플러스 A2 알바이고 LCL은 X바바 마이너스 A2 알바죠. 그러니까 당연히 X바바는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87.5 더하기 47.5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러면 67.5가 되겠죠. 그리고 R바는 어떻게 되나요? R바는 UCL 마이너스 LCL 그리고 2 곱하기 A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A2가 n이 5일 때 0.577이 됩니다. 그러므로 2 곱하기 0.577분의 40이 됩니다. 그러면 34.6620이 되네요. 이와 같이 간단하게 합차의 법칙을 이용하면 원래의 통계량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